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차 2과목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에 보게 되면은 다음은 농작물 재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손해평가 업무 절차상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 계획이죠. 그런데 알맞는 말을 쓰시오. 물론 이제 손해평가 일정은 현 조사서를 만들어서 이제 현지에 가는 거죠. 그럼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농협 담당자 등은 사고 접수가 된 계약에 대하여 자, 품목을 일단 알아야 되죠. 뭐 사과면 사과, 배면 배. 그 다음에 생육 시기, 이게 발화 전인지 또는 적과 전인지, 적과 후인지 뭐 이런 식으로 생육 시기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과 강풍인 재해 또는 무박인지 하는 재해 종류,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 조사 종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을 수립하죠. 2번에 보면 A과 수원의 종합위험 방식 복숭아 품목의 과중조사, 복숭아가 나오고요.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네요. 그 다음에 과중조사예요. 일반적으로 약간의 함정은 있습니다만 착과 피해, 착과 피해를 보게 되면은 착과 피해는 최초 품종 수확이죠. 최초 품종 수확 전. 그러니까 이때 수확 시 이때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확 전이나 수확 시나 그러니까 한 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해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표본주를 3개 골고루 선포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중조사는 거기에서 수령별 아니면 품목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차마다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중조사는 기본적인 착과조사, 착과 피해보다 착과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착과조사를 가는 거하고 약간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은 과중조사는 실제 매회 그러니까 품목별로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품종이죠. 품종별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조건이 품종은 4가지고 수확식이 달라요. 같다면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수확식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건 4회 4개고 4회 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결론은 뭡니까? 4회 가야 되고 표본 주수는 4, 3, 12주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한 품종당 20개 최소니까 4 곱하기 20이면 80개. 그래서 회차는 4회. 그다음 표본주는 12주. 그다음에 과실은 80개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횟수가 있으면 4회 하면 되는 거고요. 주수하면 12주가 되는 거고요. 가액 개수면 80개가 맞는 거죠. 3번 피해 정도의 구분인데요. 이것은 약간 깊은 속에서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 복, 자, 밤, 매가 있고요. 이때 이제 자두하고 참다래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숭아하고 대추는 약간 유사해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저는 편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포복 자반매라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할 때 포도, 복숭아, 자두, 밤, 매실은 포도는 일단 정상과가 있죠. 정상과는 0입니다. 그 다음에 30%형 피해형, 30%형 피해. 그래서 이것은 0.3이라고 수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형, 30, 그 다음에 80이죠. 80% 형 피해는 0.8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과가 1이죠. 지수를 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0%형은 0.8을 30%형은 0.3을 곱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숭아는 정상과 그다음에 50%형 0.5가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복숭아
보면은 80%형 0.8이고요. 그다음 피해과가 1이 되죠. 다만 여기서 대추를 묶어주는 것은 대추는 50%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추는 하나가 부족합니다. 80% 피해형이었고 0.5%가 있고 피해과가 있고요. 난 여기는 같죠. 정상과가 역시 있고요. 참단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또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없고요. 70%. 그런데 이걸 조정과라고 불러요. 형이라고 안 하고 조정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0.7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과 이렇게 해서 1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출제 의도는 어떤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정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만약에 70% 피해형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임의대로 정답을 추출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공단에 정답 뭐 추출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하는 건 조정과를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70% 피해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수험생 입장이라면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뭐 70%도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원하는 의도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이것도 정상과냐 조정과가 0.8이죠. 이것은. 그리고 이제 피해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실은 정상과 있습니다. 매실은 1 아니면 끝이죠. 그래서 정상과 아니면은 피해과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때 무조건 1로 가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매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복 자반매를 해놓으면은 좀 구별하기가 쉬워서 해놨습니다만 핵심은 이거죠. 과연 이 퍼센트형하고 조정과라는 개념을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출제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해설할 뿐이고요. 4번 봅니다. 농작물 재배법 업무 방법에 대한 용어에 관계된 건데요. 뭐가 나왔냐면 인삼 품목의 수확량을 산출할 경우 기초자리인 칸 넓이 산정은 두둑 플러스 고랑에다가 뭘 곱해요? 그렇죠. 지주목이죠. 지주목 간격 곱하면 칸 넓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매실 품목의 경우 적정 수확 시기 이전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 비대의 추정지수입니다. 이것은 표로 나와 있어요. 추정지수는. 그 다음에 복분자의 피율은 고사 결과 모지수, 고사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모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년 결과 모지수 이렇게 해서 쓰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좀 쉬어가는 페이지. 뭐 문제가 쉬어가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5번 문제는 좀 쉬어가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고구마는 이것은 모종을 심는 거기 때문에 삽식이란 말을 쓴다 그랬죠. 삽식 1로부터 그죠? 그다음에 감자 본감자는 씨앗이라고 본다 그랬죠. 그래서 파종이란 말을 합니다. 특이하게 고구마는 삽식이란 말을 쓰고 감자는 파종이란 말을 써요. 마늘은 이것이 황변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확기다. 그러면은 마늘은 뭐예요? 잎과 줄기죠. 잎과 줄기가 황변됐을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는 뭐가 나온 걸로 수확기 잡습니까? 그렇죠. 수염이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5점짜리 각 항목에 1점씩 배점이 됐을 거라고 여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쉬운 문제였으니까 이전 정도는 해결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2주차도 해결이 안 됐으면 좀 곤란하죠. 물론 쉬운 문제를 틀릴 수 있고 어려운 문제 맞출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자, 6번. 이제부터 이제 시간 드리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이제 괴로움에 빠뜨리는 시간 드디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잡해지죠. 농작물 재배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특정 위험 방식 과수 품목에 관한 조사 방법에 대해서시요. 봄동상의 피해 사실 확인. 그런 이제 봄동상에는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일단 기상청 자료를 가지고 가서 표본주를 그러니까 잡아야 되죠. 표본주를 일단 설정을 해요. 그래서 표본주를 설정하되 이 3주 이상 골고루 선정되도록 표본주를 잡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이게 한 나무의 동서남북 가지의 동서남북의 가지를 보고서 봄동상의 피해 이것을 유관이나 목측이란 말을 합니다.
목축으로 파악해요. 조사한다. 그래서 세 번째 5% 과실이나 꽃눈이 5% 이상이면 인정한다. 이런 정도가 이것이 이제 범토상해 피해 사실 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글로 표현해야 되죠. 과수원의 표본주를 세 주 이상 설정하여 동서남북의 가지를 육안으로 판단하여 또는 목축으로 조사하여 범토상해 피해가 있는가 판단하며 5% 이상일 때는 범토상해를 인정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5점에서 뭐 배점으로 본다면 한 3.5점 배점되어 있는 거죠. 뭐 4점은 못 되고요. 네 문제가 15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가오 착과서, 그래도 이건 쉬워요.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또 수험생들은 이 정도는 많이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착과조사는 뭐냐? 착과조사는 이것은 조사는 이제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되죠. 통상적인 적과 또는 자연낙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용어 정리에 떫은 감은 생적낙과, 그죠? 떫은 감은 1차 생적낙과 이렇게 두고, 그래서 빼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정답에 가깝다는 것이죠.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서 나무에 달린 과실, 그래가지고 또 가로열고 착과수를 조사하는 것이에요. 과실이 을이 되겠죠. 원래는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는 정확했더라고요. 앞 음절이 모음을 끝날 때와 자음을 끝날 때 조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사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붙여놨어요. 대단합니다. 그 노력은. 그래서 으로 해야 되는데 로 하면은 그 힌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뭘로 끝나야 된다. 얘만 르를 하게 되면 반드시 모음을 끝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음을 끝나면은 을이 와야 되거든요. 이나 가도 마찬가지죠. 자음으로 끝나면은 이가 와야 되고 모음을 끝나면은 가가 와야 되죠. 와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멋멋으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좌우지간 은는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는도 자음 모음으로 끝나는 앞음절이 끝나에 따라서 조사의 배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나는 참 제대로 해놔서 힌트를 좀 주시든지, 아니면 도저히 힌트 못 주겠다 그런 걸로 못 주겠다고 아주 작심을 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하나만큼은 대단합디다만, 어쨌든 과실을 조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풍, 강풍, 낙엽률 조사. 태풍, 강풍으로 인해서 낙엽률인데, 낙엽률은 떫음감에 해당하는 것이죠. 조사하는 건데요. 이거죠. 실제 이제 표본주를 역시 정해가지고 동서남부 네 가지를 역시 이제 목축을 합니다. 육안으로 하죠. 그런데 가지인데 여기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감점 요인이 되겠죠. 신초, 즉 핵가지. 감은 핵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핵가지의 착엽수와 낙엽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괴롭죠. 왜냐하면 여기서 쓰면은 되는 건데 혹시 이것이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서 착엽된 거라 할지라도, 착엽된 것이라 할지라도 50% 이상 피해는 예를 들면 그 50%가 구부러지고 50% 이상 50%가 찢어지고, 또 여러 갈래가 찢어졌더라도 합산해 보니까 50% 이상이 찢어지고 꺾인 것이 50% 이상이면은 비록 착엽됐다 하더라도 뭘로 본다? 낙엽으로 본다. 이게 낙엽으로 보는 거. 이 조건까지 쓰자고 보니, 그러니까 묻어냈으면 시간 부족이 안 될 텐데 묻어나지 못하니까 이것까지만 써놓으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아쉬우니까 이제 이걸 써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혹시 출제자가 이걸 묻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50% 착엽된 거라 할지라도 50% 이상의 피해는 비록 착엽된 거지만 낙엽으로 본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구한다면은 안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요소들을 출제자들이 조금 좀 배려했으면 하는 항상 아쉬움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역시 이제 과수원에 분포되도록 세주상을 선정하죠. 그래서 이제 착과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박의 착과 피해니까, 착과니까 낙과가 아니잖아요. 착과 피해니까 착과되어 있는 건데 그걸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해야 알 수 있으니까 수확 안 하면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경우가 착과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우박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런 거죠. 우박의 착과 피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실제 표본주를 골고루 분포되도록 3주 이상 해서 전부 수확을 합니다. 수확하는데 만약에 수확할 때에 양이 많을 때는 2분의 1도 가능하다. 이거 써주는 거죠. 해서 이걸 이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정상과, 그죠? 50%형 피해형, 또 80%형 피해, 100%형 피해를 조사를 해요. 해가지고 물론 이때 이제 분류를 할 때 표본으로 100개를 한다는, 전수가 아니면 100개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100개를 정해요. 그래서 정상과는 0, 50%는 0.5, 이것은 0.8, 이것은 2를 곱해서 결국 뭡니까? 착과 피해율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자, 보셔요. 그러면 보셔요. 지금 여기서부터 봄토상의 피해 사실 하나, 적과수사 둘, 태풍, 강풍, 낙엽조사 셋, 그 다음에 우박 착과 피해 넷, 이 4개가 한 문제이고 이것을 15점이니까 그쵸? 0.6이니까 9분 만에 풀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시간 문제는 이 내용을 도대체 9분 만에 해낼 수 있는 그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건 타이핑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타이핑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보통 워드 작업을 하는 분들은 일반 글쓰기보다는 타이핑이 훨씬 좀 빠릅니다. 수정도 좀 편하고 그래서 타이핑을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1분에 뭐 300타, 뭐 아주 젊은 학생들은 500타 정도인데 또 이게 시험 문제다 보니까 오타도 많이 나지 않겠어요? 타이핑 하다 보면. 그럼 1분에 300타 한다 하더라도 9분이면은 뭐 꽤 많이 되겠네요. 2700자니까. 설마 2700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이걸 전부 괄호 열고 닫고 피해형 조사하고 이런다면은 이건 타이핑에도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런데 이걸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서 서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슈퍼적인 능력을 요구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손해평가사가 그만한 응당한 대가도 받고 또 그만한 자격이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험 문제다 보니까 조금은 실력자도 중요하지만 또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앞으로 길러서 현장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6번까지 끝난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마의 7번이 나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오히려 7번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뭐 알기만 하면은 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1, 2 조건을 따르고 그 다음에 누적 감실 과실수와 피해율을 구하는 건데요. 이게 누적 감수 과실수를 그냥 계산식으로만 해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통하겠죠. 출제자하고 수험생이 정말 교감이 잘 돼가지고 숫자만 쫙 나열해 놓으면 이게 수험생이 알고 썼구나. 이건 누적 1, 누적 2, 누적 3은 누적 1은 예를 들면 이게 나와 있는 대로 뭐 이 봄동상의 피해를 제시했구나. 누적 2는 여기 조건이 육아 타박률이구나. 이러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서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술하다 보니까 서술을 하랴 계산하랴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산기 사용은 전문가들도 계산기 사용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치 하나만 잘못 넣어도 원하는 숫자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예를 들면 0.01을 곱해야 되는데 0.1 곱하게 되면 이거 수치는 뭐 엄청나게 달라지죠. 다행히 0.1하고 0.1은 뭐 10배 정도 차이니까 또 순간 직감해서 이것은 내가 숫자를 잘못 누를 걸 하면 되는데 다시 이제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은 쓰는 것 자체도 어려울 텐데 그걸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한다는 게 쉽지만 않은 작업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지금 원리는 그렇습니다.
계약 1을 보게 되면은, 어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총 20점이긴 하지만, 계약 1이 10점, 계약 2가 10점이에요. 그러니, 이걸 이제 20분 만에 다 해결했어야만 하는 건데요. 내용을 먼저 분석해야 되죠. 계약 1이, 봄동상의 특약은 50%고, 그죠? 평년 착화수가 10,000개고, 가입 8,000개를 했다. 가입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준 착화수를 정할 때는 가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년 착화수 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주수는 100주다. 그래가지고 보았더니 이게 이제 계약 1인 거예요. 특정이고요. 이걸 분석하라는 거예요. 특정이고 봄동상회가 50%가 왜냐하면 두 개가 있거든요. 봄동상회 인정률은 50%냐 70%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인정 피해는 50%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개가 피해를 봤으면 500개가 피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년 착과수가 10,000개였는데 어쨌든 피해가 두 번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냐면은 봄동상회가 한 번 생겼습니다. 봤더니 30%예요. 그리고 감정 추정 지수는 50%라고 했죠. 그러면 꽂는 피해가 5% 이상이면 인정되기 때문에 봄동상의 30% 인정은 무조건 이것은 인정되는 겁니다. 50% 인정 피해율이. 미부성은 다 뺐죠. 그 다음에 육아 타박률이 하나 나왔어요. 이것은 적과 전이겠죠. 육아 타박률이니까. 그래서 육아가 꽂는데 상처를 우박에서 피해를 받는데 육아 타박률이 28%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곱하기 이것은 7분의 10이에요. 만약에 이게 70%가 넘으면 7분의 10이면 1이 넘거든요. 그래서 70% 이상이면 무조건 1로 인정하면 되는데 못 되기 때문에 78%를 인정하되 그래서 7분의 10을 곱해주는 거. 이 조건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적과호 해봤더니 적과호 착과수 해봤더니 몇 개가 남아있으냐면 6,000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실제 평년 착과수는 10,000개였잖아요. 10,000개인데 지금 감수가 4,000개가. 그래서 10,000 마이너스 6,000이면은 지금 4,000개가 이미 감수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00개가 감수됐지만 이걸 전부 4,000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걸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걸로 인정하는데 특히 이제 우박은 나중에 우박은 착과 조사를 통해서 착과 피해 조사를 통해서 우박은 몇 개가 감수됐는가를 이제 판단해내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적과 현재 착과는 6,000개고 적과 전에 잃어버린 것은 4,000개죠. 왜냐하면 평년이 10,000개였으니까. 그래서 봄동상회 1번이 이제 누적. 원래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산식만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불안하니까 이제 쓰는 거죠. 봄동상회로 인해서 감수된 것은 4,000개 곱하기 4,000개 잃어버리니까 0.5죠. 왜냐하면 50% 비형이니까. 그래서 지금 2,000개가 감수되었다. 이게 누적 1이에요. 누적이 그 다음에 우박으로 육아 타박률이죠. 우박으로 봤더니 이것도 4,000개인데 0.28에 7분의 10 했더니 이게 이제 1,600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4,000개가 없어졌지만 실제 피해는 1,600개 본 것이죠. 일단 태풍 피해를 봅니다. 이제 여기서 또 들어가죠. 작업이. 여기서 이제 1차 관문 통과했어. 그래도 안 되는 게 이제 3차 관문이죠. 그게 뭐냐면 적과 종료 후에 태풍이에요. 배나 사과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뭐냐면 이 낙과 피해에 도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형은 1,000개니까 계산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100% 500이니까 피해 과실이 500 더하기 80에 300이니까 38에 240 더하기 5, 20 60이죠. 120이니까 60 곱하기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정상은 빼니까요. 이게 1,000으로 나누면 돼요. 1,000개를 했으니까. 그러면 총 이건데 그러면 740에 800이냐 거기 1.07이에요. 이게 바로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건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걸 원하고 싶은데 너무 이걸 10분 만에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왜냐면 또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10분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 분석해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 제가 856이 나와요. 그러면 네 번째 또 하나 피해가 있죠. 수학전 착과 피해를 봤더니 우박으로 한 피해가 있었으니까 이 우박이 어렸을 때 있었던 것은 나중에 필연적으로 수학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가 10개 그러면 10 더하기 80이 10개니까 8개 더하기 50이 14개니까 7이죠. 그러면은 15, 25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상이 60개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25%가 되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은 자 여기서 개수를 정할 때 개수가 여러분 3번하고 4번 누적일 때 조심해야 할 건 만개로 정하는 게 아니라 6,000개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6,000개에서 태풍은 이미 어떻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전수해봤더니 몇 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 1,000개가 사라져 본 거죠. 이미 태풍 피해가 1,000개 중에 865개를 피해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개입니까? 5,000개예요. 왜냐하면 저가와 저가수사가 6,000개였는데 자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풀어야 되니까 6,000개인데 태풍 이때 이제 이건 여기까지 살아있는 게 6,000개였어요. 여기까지 자 죄송합니다. 잘 봐요 선을. 이게 이걸 10분 만에 해낸다고요? 자 다시 갑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적과 전에 있었고 피해를 4,000개 중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2,000개, 1,000개, 3,600개가 지금 누적 감수 가시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고 자 두 번째는 적과 후예요. 적과 후에 지금 피해 본 게 몇 개 중에서 본 거예요. 6,000개만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6,000개 중에 1,000개는 떨어져 버린 거예요. 1,000개는 떨어졌는데 1,000개 피해가 아니라 뭐다? 865개가 피해인 거예요. 네 번째, 이제는 착과 피해를 조사해봤더니 6,000개가 아니죠. 이미 1,000개 떨어져 6,000개가 지금 저가와 착과수 남아 있었던 거고 1,000개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몇 개 남아 있는 거예요? 5,000개 남아 있는 거잖아요. 5,000개에서 이 비율을 따지자 이 말이죠. 그래서 5,000개 중에 0.25를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250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전부 이제 감수죠. 그래서 3,600개 더하기 여기 865개 더하기 1,250 그러면은 이게 총 누적 감수 과실수다라는 겁니다. 그걸 출제자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적 감수수가 5706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매수로 나눠 기준 착과수는 착과 피해가 원래 6,000개에다가 3,600개니까 9,600개예요. 9,600개가 남아 있었던 거니까 여기를 하면은 비율이 나오죠. 대략 해보니까 59.437 얼마 나오는데 반올림 하니까 59.44가 나오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계산해 보면 돼요. 59.437인데 세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 하니까 59.44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번은 이런 문제고요. 사례 1가 사례 2. 2만 개 2,000주예요. 2만 개 2,000주인데 종합이니까 다만 얘도 있었어요. 적과전인데 적과는 특히 바뀌었죠. 적과전인데 종합인데 이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하나 있어요. 또 피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뭐라고 쳤어요. 조건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 있음. 우박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 있어. 그래가지고 적과 착화했더니 9,000개예요. 그러면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평년이 2만 개니까 2만 마이너스 9,000 하면은 지금 11,000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감수 과실수입니다. 조건 2는 첫째 조건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적과 후에 또 사고가 또 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도 우리는 머리가 아픈데 사건을 많이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재해가 정해놓고 오는 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건 정말 많이 만들었죠. 이제 적과 착과수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또 뭡니까? 2,000개를 조사했는데 이거 2,000개는 개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누고 곱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100% 피해형이 700개 더하기 80% 800개 88이 64 640개 더하기 350이면 160개 해가지고 2,000 나눠서 2,000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되겠죠. 총 이게 개수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약 1,600이 나오고 여기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태풍이니까 치수 뭐 있죠? 1.07 곱하는 거. 그래가지고 계산해봤더니 1,605가 나와요. 감수됐죠? 또 하나 이제 수학전엔 착과피해, 우박피해에서 해봤더니 20%, 40%, 꽤 되네요. 10%. 그래서 70%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누적이 1, 2가 11,000, 그 다음에 3번의 누적이고요. 4번의 누적이 뭐냐면, 4번 우박 이루어지는 피해인데, 20 더하기, 좀 생략한 거예요. 중간생은 5, 8, 40 더하기 50 해서 100분이니까 70%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70%인데, 이거 우박 피해니까 뭐, 여기서 몇 개가 남아있었던 거야, 과실이. 지금, 여러분 조심해야 돼. 9,000개가 남아있었죠. 9,000개 중에 조심해야 할 게, 또 여기 3번에 낙과는 몇 개예요? 2,000개죠. 그러면 9,000개 중에서 2,000이 낙과됐으니까 몇 개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7,000개만 남은 거예요. 여기를 알고 있느냐? 7,049, 4,900개가 지금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누적은 1번, 2번 합해서 11,000 더하기 3번 낙과 피해 1,605 더하기 4번 우박 피해 4,900 해서 더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17,505. 뭐 계산해 보면 되니까요. 5의 평년 착과수가 2만 개죠. 2만 해봤더니 대략 87.31, 88% 정도.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계산을 미리 해보니까 88% 정도인데 글쎄요. 여기까지 제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을 지금 이 내용을 20분 만에 완벽하게 해내야 10점, 10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계산식도 맞고 비율도 맞아야 한다고 만약에 조건 걸었으면은 도대체 누가 손해평가사가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조금 부분 점수적인 요소를 해서 이론을 알면은 좀 점수를 추가하는 형태로 했으면 하는 건데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럽게 채점을 해줄 수 있어 하는 것이 이제 소망이죠. 우리 수험생들의.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지금 이제 7번 끝난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3문제가 남아 있는데 다 그런 문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3문제를 또 풀어봐야 될 것입니다. 볼까요? 8번. 이건 그래도 조금은 쉬운 편인데 공식을 하면 돼요. 고추의 잔존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추 생산비 보장.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뭘 기억하냐면은 특히 이게 잔존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잔경피죠.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병의 주변 미보상 비율 받았고 전체에서 자기 부담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냐면 여기서 걸고 넘어진 조건이 보험 수학기 이전에. 그러면 수학기 이전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요구식이 여기서 경과 비율과 피해율을 구할 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학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준비기 생산비 계수 플러스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계수 나와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해봤더니 어떤 식의 숫자를 주더라도 제가 해보니까 거의 1이더라. 항상 1이더라고요. 여기가 50이면은 50 플러스 1만 50이니까 50이니까 또 1이죠. 그래서 준비기 생산 계수는 1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은 이제 곱하나 마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함정은 아닌데 그냥 식은 이렇게 해줘야 되죠. 맞죠? 만약에 계산식을 하라 그러면. 그래서 실제 이제 다행히 공식은 좀 쉬웠어요. 쉬웠고 이걸 이제 이 공식은 어려웠는데 대비하면 다 해줬으니까 지금 보험 가입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미 500만 원 지급했고 남은 게 500만 원이죠. 그러면 잔존 보호가액이 500이에요. 500 곱하기 경과 비율의 여기서 경과 비율은 표준 생장일수. 여기서 이제 표준 생장일수는 100이에요. 왜냐하면 경과 비율에 수학 전에는 터널이나 노지는 100일로 취하죠. 100일로 하고 지금 경과가 며칠 된 거냐면 50일 된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예요. 0.5로 곱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실적으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위해서는 이걸 써줄 수밖에 없잖아요. 0.5를 써놓으면 이 0.5가 뭘 하는 P의 비율이 0.5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경과 비율이다. 경과 비율은 터널 재배나 노유 재배는 100일인데 단 고추의 생육일수는 141이지만 100일을 넘으면 즉 지수는 1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알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거예요. 경과 비율은 1을 넘을 수가 없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P의 비율에 따른 손의 정도별 이것은 곱하면 되죠. 0.5 곱하기 0.8을 하면 0.4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곱할 건 다 곱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1 마이너스 병의 징표 미보상. 그러니까 미보상이 80%, 20%니까 보상 받을 것은 0.8이죠. 또 곱해야 돼. 또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식이, 이건 경과 비율. 이것은 뭡니까? 0.5 곱하는 것은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 이것은 미보상. 거기에서 뭘 빼야 돼요? 또 자기 부담금 500에 5%죠. 여기다 써줘야 되죠. 자기 부담금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5% 해당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출제자가 원하는 완벽한 점수가 되는 거죠. 5, 25, 25만 원 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뭐 제 계산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500에서 곱하기 0.5. 여기서 이제 수치 하나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곱하기 다시 0.5. 그 다음에 다시 이제 0.8 곱하기 0.8 하고 다시 곱하기 또 0.8이에요. 곱하기 0.8. 여기서 이제 한 손가락만 흔들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25만 원. 마이너스 25만 원. 하게 되면은 총 55만 원. 그래서 이게 55만 원이 나와야 이제 계산식도 맞고 답이 된다. 그러면 요구하는 게 출제자가 이것만 요구해서 이걸 원했던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걸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써내야 한단 말이죠. 10분 만에. 정확하게. 근데 물론 이제 뭐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뭐 이거 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1차를 무사 통과하신 또 1차 통과자 분들, 면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시험을 또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겠느냐. 물론 이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일이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는 말이죠. 지금 이 문제가 20점에 10원 35점 배점이에요. 30점 배점. 이걸 지금 3점 배점이니까 3, 6, 18분 만에 다 해결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부족한 건 분명하다. 이건 뭐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시간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수강생들이나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참 격려 아닌 격려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웠다라고. 사실 어지간하면 뭐 그냥 격려도 하고 그럴 판인데 이건 뭐 얘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 이게 시간 부족해가지고 조금 뭐 자괴감 비슷한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 남았어요. 8, 9, 10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해결해야죠. 또 불행히도 이제 다행히 10번은 조사 시기니까 참고를 보면 되는데 계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볼까요? 9번 10번 남았네요. 그러면 9번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왜 어렵냐? 15점이면은 9분 만에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왜 9번이 어렵냐면 또 시간이 어렵냐면 지금 제2항 재직파 그렇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작불능 보험금을 지급사를 써야 되고요. 수학감소 헌금을 지급해야 되면은 제2항 재집하는 조건이 뭡니까? 2항 후 20일 24시까지 두 번째까지고 두 번째 자기 부담 비율 이상 피해를 봤어야 되고 이때 세 번째 고정된 지수가 있어요. 고정된 지수가 제2항 재집하는 25%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
마늘의 재파종은 35%라고 그랬죠.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조건은 이게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야 되고 사고가 물론 보상하는 제해야 되죠. 두 번째,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의 피해가 났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고정된 지수인 보험 가입 금액의 25% 더 곱해야 되고 또 하나 그러면 어떤 게 제2항 지하집 조건이냐 또 이거 써줘야 돼요. 세 가지가 있죠. 묘가 본답에서 분리되어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뭐가 둥둥 떠다녀. 이 면적 니은번 묘가 흙에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뭐가 흙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이게 묻혀가지고 햇빛을 못 봐. 세 번째 묘가 뭐라고 해볼까요? 그냥 우리 벼니까 그냥 뭐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모가 살아있으나 곧 죽을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 이게 살아있는데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있는데 뭐라고 줬냐면 조건을 나중에 뒤에 계산할 때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먼저 이 조건을 전부 하나 써주는 게 보험금 지급 사유고 계산을 해라. 계산을 하라가 뭐냐면 계산을 하라가 이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인데 계산식은 200만 원인데 그렇죠? 자기 부담은 20%예요. 그리고 면적 피해는 50%니까 자기 부담 비율 넘었죠. 넘어섰으니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부담률을 빼는 게 아니죠. 자기 부담 비율은 이게 제2항 재직파 조건이 되느냐만 따지는 거고 20% 가입형인데 50%가 피해 났으니 가능하다. 이게 피해예요. 피해 면적이고 그리고 지수가 뭐예요? 25%죠. 그러니까 이걸 곱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만 원에 25만 원입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걸 쓰고 이게 정답이야. 두 번째, 경작 불능. 보험금은 경작 불능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식물체 또는 고사. 식물체가 벼가 이제 뭐가 아니에요. 이제 이미 컸으니까 식물체가 벼가 또는 면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70% 이상 피해를 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냐면 계약자가 신청하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조건에서 계약자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하지 않거든요. 이 계산 피해 조사 안 나갑니다. 신청했어야 되고 물론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되면은 보험은 종료되지만 이걸 써줘야 돼. 또 하나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벼가 어떤 거예요? 식물체가 고사했어. 고사한 면적. 두 번째 이제는 뭐라고 하는데요? 벼나 식물체가 살아있으나 곧 살아있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살아있으되 전혀 수학 결실이 없어요. 판단된 면적을 얘기한단 말이죠. 계산식은 이제 또 써줘야 돼. 뭘?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10% 가입하면은 45%를 무조건 곱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 빼는 게 자기 부담 빼는 게 아니에요. 지수 주는 겁니다. 만약에 15% 가입했으면 절반이긴 하지만 보상에 좀 약해서 42 이렇게 해서 가는데 지금 이 농가는 조건이 자기 부담 비율이 15%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건 또 나가 있죠. 식물체 80%가 고사한다 그랬으니까 조건 되죠. 70%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작불능금을 신청했으면 되는 거예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비용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곱하기 여기 자기 부담 빼는 거 아니에요? 지수 곱하는 거예요. 요거 0.42만 곱해서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랬더니 84만 원이 경작불능 보험금이고 이것으로 보험계약은 끝.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수학 감소 이것까지 문제를 낸 거죠. 지금 여러분 수학 감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빼고 다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것을 써줘야 돼요. 써주고 이제 계산까지 합니다. 써주는 건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수확이 감소됐을 것을 감안해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니까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조건이 200만 원인데 자기 부담 비율은 이때는 자기 부담 빼야 되겠죠. 부담 비율은 20%예요. 자부담. 그리고 평년 수확량이 1,400kg 빼기 지금 현재 수확이 500kg 빼기 미보상이 얼마예요? 200kg죠. 빼고 나서 다시 1,400 나누는 거예요. 평년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수확 감소 보장은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소량 빼기 가로 열고 닫고 나누기 평년 수확량 했더니 7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400분의 700이니까 뭐 2분의 1이죠. 이꼬르 뭐 50%. 2분의 1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을 또 빼야 돼.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50% 빼기 자기 부담 20%. 그러면은 다시 계산하면은 200만 원 곱하기 30%. 그럼 0.3이죠. 이건 3이 6. 6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 요구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 여기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15점 맞은가요? 그나마 15점이기 다행이죠. 지금 세 가지 재해양 재직파 경작불능 수학 감소 조건 다 써야 되고 거기에 이제 주어진 계산식을 다 써야만 15점을 얻는 거라고 해놨으니 너무 점수에 약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만으로 15점이고 계산식 세 가지만으로 15점이 돼야 될 정도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15점 내놨으니 괴롭죠. 마지막에 이제 괴로운 건 아니고 이건 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항상 제가 강조했죠. 벼는 주의하자. 벼는 우리의 생활 문화권에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벼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벼 상품의 수확량 조사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뭡니까? 바로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실측 조사, 전수 실측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표본일 때는 말 그대로 표본 구간 설정해서 포기수나 이삭수나 등수를 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표본 구간은 말 그대로 표본을 정해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전수 실측 조사는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건데 이때 이제 함수비가 나오죠. 함수비는 총 3회를 한다 하면 하는데 거기에 함수 비율까지 쓰면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번 문제는 좀 해설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식이 딱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시간에 거쳐서 2과목, 1과목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출문제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 거죠. 그만큼 이 1회 제2차 시험은 수험생들의 고능력을 요구했던 거 아닌가.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는 풀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시험을 대하는 수험생들은 상당히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시험을 치렀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2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2차는 좀 만만치 않다. 물론 1회 시험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2회는 또 쉽지 않겠냐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제가 결론은 하나 냈습니다. 결론은 역시 시험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걸 통해서 문제풀이 시간을 가름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또 다음 기회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